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할머니의 놀라운 정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세련된 카페 안, 깔끔한 흰색 타일과 은은한 조명이 감도는 가운데 한 할머니가 낡은 앞치마를 고쳐 매고 있었습니다. 그때 종업원 세아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점장님, 손님들 불편해요. 여기 시장 냄새 나잖아요. 순간 카페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시선들이 모두 할머니 분자에게 꽂혔죠. 그녀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지만 표정에는 모욕보다 더 깊은 울림이 스쳤습니다. 저 할머니는 대체 누구일까요? 왜 이곳 작은 카페에서 일하려는 걸까요? 곧 밝혀집니다. 이 카페의 재계약, 120억 빌딩 소유권, 그리고 분자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진짜 정체까지. 오늘 시장에서 시작된 한 사람의 품격이 누군가의 오만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카페홀, 오전 9시 20분. 아침 출근길 직장인들이 줄지어 들어와 주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세아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분자를 흘끗 바라보았습니다. 점장님, 그 할머니 또 면접 왔어요. 손님들이 불편해해요. 점장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바빠, 다음에 오시라고 해. 분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하셔서요. 오늘까지만 기회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세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우리 매장은 프랜차이즈 퀄리티가 중요해서요. 시장 일하시던 분은 물이 다르거든요. 분자는 청가방에서 낡은 온도계 하나와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수첩에는 연필로 빼곡히 적힌 숫자들이 있었죠. 추출 시작 26초, 물 온도 91.5도. 그녀의 말은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손은 이미 수십 년을 새벽물과 함께 살아온 손이었습니다. 한 남성 손님이 라떼를 마시다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라떼가 밍밍하네요. 폼이 기포만 가득하고. 세아는 기다렸다는 듯 분자를 노려보았습니다. 꺼보세요. 여기 수준이 있다고요. 이래서 안 된다니까요. 분자가 짧게 말했습니다. 폼은 60도에서 65도 사이에서 달아야 결이 살아납니다. 지금 저 가르치려 드는 거예요? 시장에서 배운 게 뭐라고? 회의실도 아니었고 시장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모욕은 공간을 가리지 않았죠. 분자는 조용히 고개를 떨구고 천천히 손에 들린 빈 명함을 만지작거리다가 무심히 카운터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세아가 그 명함을 집어들었습니다. 아무 글씨도 없는 종이였죠. 이게 뭐예요? 이름도 안 적혀 있잖아요. 쓸모도 없는 명함, 왜 들고 다니세요? 그냥 쓰레기통으로 가야죠. 그녀는 명함을 구겨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습니다. 세아는 몰랐습니다. 방금 버린 종이 조각이 자신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꿀 열쇠라는 것을. 점장 민수가 분자를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할머니, 왜 그렇게까지 여기서 일하려고 하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손님들은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아침 첫 잔에서 용기를 얻는 걸 봐요. 그걸 내 손으로 만들어주고 싶어서요. 세아가 비웃었습니다. 용기? 여긴 장사하는 곳이에요. 감성 팔러 오신 거 아니죠? 그 말은 칼처럼 예리했습니다. 그러나 분자는 눈빛을 흐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곧 모든 것이 뒤집히리라는 것을. 새벽 4시 2분 중부시장 골목입니다. 뻥튀기 기계가 펑 하고 울리고 엿장수 가위가 타닥타닥, 비닐봉지가 바스락거리며 먼 데서 오래된 트로트 한 소절이 들려옵니다. 안개처럼 얇은 김이 골목을 핥고 지나갑니다. 새벽은 사람의 숨을 천천히 끌어올립니다. 분자는 양은 주전자를 들어 올려
물을 보았습니다. 오늘의 물은 어제보다 얇았어요. 비가 스쳐간 밤이었거든요. 시장 상인 현자가 말했습니다. 분자씨, 또 이른 걸음이네. 그 카페 아직 가? 오늘 물이 바뀌었어. 추출은 3초 줄여야겠어. 배울 건 저쪽이 아니라 우리 쪽인데 그래도 마음은 알지. 첫 잔이 사람을 살려내는 날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 잔을 만들고 싶어서. 사람들은 분자가 시장에서 일평생을 보냈다고 말합니다. 사실은 물과 시간을 보냈어요. 손은 물의 습관을 기억합니다. 오늘의 물은 가벼운 발로 달려서 온도는 62도, 스팀을 3초 일찍 멈춰야 했죠. 미숫가루 아줌마가 말했습니다. 분자씨, 따끈하게 한 잔 떠줄까? 오늘은 인심도. 한 스푼만. 오늘 물이 얇아. 또 그 얘긴가 물 타령도 참. 분자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 타령으로 여기까지 왔지. 노란 스피커에서 오래된 트로트가 흘렀습니다. 돌아와요 부산항에. 가사는 흔했지만 울림은 새로웠어요. 분자는 양은 주전자를 닦아 고이 넣었습니다. 오늘도 이 주전자는 카페의 스팀 피처가 되어줄 것입니다. 마음속 도면은 이미 그려져 있었죠. 피처 각도 15도, 스팀 62도에서 컷, 마이크로폼 1.5cm. 그런데 왜 그 집이야? 골목 끝 헤밀로스터스 35층 같은 대기업이 뒤에 있는 매장인데. 그래서 큰 그늘 아래 작은 빛을 켜고 싶거든. 사람이 먼저다. 분자가 가볍게 중얼거렸습니다. 치름절. 단단한 문장이었어요. 골목 출구에서 분자의 주름진 휴대폰 화면이 켜졌습니다. 발신자 표시는 비서실장이었죠. 여기서는 그 호칭 쓰지 말랬지. 전화 너머로 낮은 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사님, 오늘 10시에 47호점 점검 일정 그대로 진행할까요? 응, 블라인드 준비해. 추출 27초대 TDS 1.45대 1.28로 로그 나눠. 네, 그리고 재계약 서류는 카운터 하단 금고에 봉인해 두었습니다. 최종 서명 권한은 그건 마지막에 누구 눈앞에서 눌러야 하는지 알지? 예세야, 직원이 오늘 조조근무라. 직접 보게 될 겁니다. 좋아, 35층에서 2시에 보자. 통화를 끊고 분자는 휴대폰을 천천히 내려놓고 장바구니 바퀴를 손끝으로 또 건드렸습니다. 시청자만 알 수 있었습니다. 여사님이라는 호칭이 무엇을 뜻하는지. 카페 사람들은 몰랐어요. 새벽 물만이 알고 있었죠. 헤밀로스터스 본사 35층 회의실, 오전 8시 45분. 통유리 너머로 서울 도심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회의실 스크린에는 굵은 빨간 그래프가 깜빡이고 있었어요. 전국 50여 개 지점 중 가장 문제적인 47호점의 실적 그래프였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언제나 읽는 눈에 있죠. 스크린에는 이런 데이터가 떠 있었습니다. 원두월 소비량 180kg, 고객 클레임 23건, 라떼 품질 점수 5점 만점에 2.1점, 재계약 기한 D-10, 필요 투자액 12억 7천만 원. 본사 품질 과장이 말했습니다. 47호점, 지표가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라떼 품질이 심각합니다. 영업이사가 덧붙였습니다. 스팀결 0.6점이면 재계약 불가 수준이에요. 브랜드 이미지 손상은 치명적입니다. 재계약 보류 대체점 물색하세요. 회의실 안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이 빌딩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오늘의 한마디가 내일 아침 한 잔에서 뒤집힐 것을. 같은 시각 카페에서는 점장 민수의 얼굴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재계약 못 받으면 다 끝이야. 3년 쌓은 게 물거품이 된다고. 세아가 콧웃음을 쳤습니다.
점장님 탓 아니에요? 처음부터 레시피를 더 엄격히 했어야죠. 세아는 매뉴얼대로 스팀을 70도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치익 거친 기포 소리가 났어요. 다음 날 고객 불만 접수서에는 라떼 너무 뜨겁고 거칠다는 내용이 7건 추가되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만 알 수 있었습니다. 분자의 62도 컷이 정답이었다는 걸. 그러나 매장은 몰랐어요. 아이러니는 이제 서서히 얼굴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본사에서는 비서실장이 분자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여사님, 보고 받으셨죠? 47호점 재계약, 보류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알았다, 블라인드로 답을 주지. 서명은 단순한 필기구의 흔적이 아닙니다. 누가 누구 앞에서 어떻게 적느냐가 문제죠. 카페 뒷주방에서 민수가 분자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솔직히 본사 점검 나오면 위험합니다. 손님들은 보이는 게 전부예요. 분자가 온도계를 닦으며 말했습니다. 보이는 게 전부일 때도 있지. 하지만 다는 아니야. 세아가 들어와 대화를 잘랐습니다. 점장님, 오늘 본사 오면 제가 규정대로 보여주면 돼요. 시장식 감각은 필요 없어요. 분자가 짧게 말했습니다. 맛은 계급을 묻지 않아. 짧은 문장이 오래 남습니다. 오늘 저 말은 곧 이 건물 전체에 울려 퍼질 것이었어요. 오후 1시 20분 본사 지하주차장. 검은 차에서 분자가 내렸습니다. 옷차림은 아직 평범한 시장 아주머니였지만 주차구역 팻말엔 큼지막하게 쓰여 있었습니다. H, S, JCHAIRMAN.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며 숫자가 올라갔습니다. 1층, 12층, 24층, 35층. 같은 건물, 다른 세계. 그녀는 시장의 손으로 본사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앞 복도에서 비서실장이 분자에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위원 3명, 품질이사 모두 입장 대기 중입니다. 좋아, 오늘은 잔이 말하게 하자. 문이 열리며 회의실 앞 모든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습니다. 곧 한 잔의 품격이 모든 걸 바꿀 것이었어요. 카페홀, 오후 2시 10분. 블라인드 테스트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매장 중앙 테이블 위에 2개의 동일한 컵 세트가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한쪽에는 추출 27초에 92도, 다른 쪽에는 추출 31초에 94도가 기록된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점장 민수가 불안하게 말했습니다. 본사 패널 5분 오셨습니다. 손님 패널까지 총 8명. 세아는 자신만만했어요. 걱정 마세요. 규정대로만 하면 제가 이깁니다. 오늘은 확실히 보여드릴 거예요. 분자는 조용히 자신의 수첩을 꺼내고 낡은 연필로 오늘의 날짜와 92도 27초라고 적었습니다. 오늘 물은 단맛이 살아 27초면 된다. 숫자 뒤에 숨은 건 과학 그리고 감각이었어요. 그러나 오늘은 그것 이상이 요구되었습니다. 손님 5명, 본사 관계자 3명이 컵을 들어 올렸습니다. 첫 번째 잔을 맛본 손님이 말했습니다. 부드럽네요. 단맛이 남아요. 두 번째 잔을 마신 손님이 말했습니다. 끝이 쓰고 목이 텁텁합니다. 패널 중 다수는 첫 번째 잔, 분자의 27초 92도를 선택했어요. 품질이사가 메모하며 발표했습니다. 첫 잔 7표, 두 번째 1표. 세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운이죠. 시장분도 가끔은 감이 좋으니까요. 세아가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분자가 차분하게 짧게 말했습니다. 감은 반복에서 태어나. 여긴 감각으로 버티는 곳이 아니에요. 과학입니다. 그래서 수치를 먼저 봤지.
분자는 온도계의 눈금을 닦아냈습니다. 눈금 위로 조명이 반짝였어요. 그 눈금은 새벽 물의 흔적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시장의 한 모퉁이에서부터 오늘 이 카페의 오후까지 온도계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삶을 증명하는 연대기였어요. 점장 민수가 작게 분자를 보며 말했습니다. 혹시 우리가 그동안 온도를 잘못 맞춘 겁니까? 세아가 끼어들었습니다. 점장님, 매뉴얼이 괜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B3.12가 최신이고 우리는 그걸 따라야 합니다. 최신이 늘 최선은 아니야. 짧은 문장이 파문을 만들었습니다. 본사 관계자들의 눈빛이 미묘하게 흔들렸어요. 카운터 아래 금고 속에는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붉은 도장이 찍힌 건물 재계약 관련 서류였죠. 모든 싸움에는 판가름하는 문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서의 힘은 종이에 있지 않아요. 누가 서명하느냐, 언제 꺼내느냐, 그것이 전부입니다. 세아가 분자를 향해 마지막 도발을 했습니다. 할머니, 잘 들어요. 오늘은 본사 점검 날이에요. 여긴 감정으로 일하는 곳이 아닙니다. 당신 같은 분이 여기 끼어 있을 자리는 없어요. 분자가 잠시 손을 멈추고 세아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맛은 계급을 묻지 않아. 본사 품질이사가 그 말을 듣고 시선을 옮겼습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묵직해졌어요. 분노와 불안은 이 순간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한 잔의 커피가 이 건물의 계약과 운명을 바꾸려 하고 있었어요. 잔은 이미 말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만 모를 뿐이었죠. 카페 한쪽에 마련된 임시 테이블, 본사 품질이사, 가맹위원 3인, 점장 민수, 종업원 세아, 그리고 분자가 모두 자리했습니다. 오후 2시 30분, 본사 마이너스 가맹 합동 점검이 시작되었어요. 품질이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블라인드 테스트 최종 검증입니다. 결과는 재계약 여부에 직접 반영됩니다. 세아는 눈빛에 자신감을 담고 있었고 분자는 조용히 앞치마를 고쳐맸습니다. 테이블 위 두 컵으로 다시 한번 시음이 진행되었습니다. 첫 잔은 고소하고 단맛이 살아있네요. 두 번째 잔은 쓴맛이 강하고 마무리가 탁합니다. 품질이사가 발표했습니다. 결과는 첫 잔 7표, 두 번째 잔 1표. 분자씨, 이번에도 완승입니다. 세아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말도 안 돼요. 시장 손재주가 우리 같은 프로보다 뛰어나다니. 이건 조작이에요. 분자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맛은 계급을 묻지 않아. 세아가 비웃었습니다. 계급? 회장님들도 결국 돈 없으면 똑같아요. 어르신이 여기서 뭘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카페 안 공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손님들까지 웅성거리며 지켜보고 있었어요. 분자는 천천히 앞치마 매듭을 풀었습니다. 낡은 앞치마가 테이블 위로 내려앉았어요. 그 앞치마는 시장에서의 삶을 상징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또 다른 이름이 드러날 차례였죠. 비서실장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어요. 한수진 회장님, 입장하시죠. 분자가 고개를 들고 당당히 일어섰습니다. 모두가 충격에 휩싸였어요. 시장에선 분자, 본사에선 회장입니다. 비서실장이 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 조각을 꺼냈습니다. 바로 며칠 전 세아가 쓰레기통에 버린 빈 명함이었어요. 세아 씨, 이 명함 기억나십니까? 세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분자가 명함을 들며 말했습니다. 이 종이는 텅 비어 있었지. 이름조차 적히지 않은 무의미한 조각 같았을 거야. 하지만 내 이름이 곧 설명이었으니까. 한수진. 본사 관계자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가맹위원들이 동시에 메모를 멈췄어요. 한수진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는 이 카페에 단순히 기업 인수나 투자를 위해 온 게 아니었어.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확인하고 싶었지. 세아가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아니 넌 진심으로 나를 무시했어. 시장 냄새라 했지? 그 냄새로 이 브랜드가 컸어. 세아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순간 억눌렸던 분노가 터져나갔고 긴장과 불안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모든 시선 앞에서 드러난 진실. 시장 냄새라며 깔보던 손이 사실은 이 건물의 주인이자 브랜드의 창립자였어요. 한 문장, 한 장의 명함. 그것이 세상을 뒤집는 힘이었습니다. 앞치마를 풀고 회장님이 밝혀진 문자, 아니 한수진. 카페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점장 민수가 얼어붙은 채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회장님이셨습니까? 세아가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오해예요. 전 그냥. 한수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해가 아니야. 너는 사람을 냄새로 재단했고 계급으로 판단했지. 고객을 핑계 삼아 동료를 깎아내렸어. 세아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손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분노와 경멸의 감정은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이제는 질책과 교훈의 시간이 다가왔어요. 한수진이 카페 직원과 본사 임원들을 모두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곳에 몸소 들어온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는 커피를 파는 회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품격을 파는 회사입니다. 직원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봤어요. 품질이 떨어지면 브랜드는 무너집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빨리 무너뜨리는 건 사람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세아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과는 시작일 뿐이다. 변화가 뒤따르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어. 비서실장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한수진은 그것을 펼쳐 보이며 직원들에게 설명했어요. 오늘부로 레시피 시트 B3.12는 개정된다. B3.13 버전부터는 현장 재량 10%가 허용된다. 품질이사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현장 재량 10%요? 그러면 매장에서 제멋대로. 한수진이 끊으며 말했습니다. 제멋대로가 아니다. 오늘 블라인드 결과가 증명했다. 기계적 수치만 좇는 건 과학이 아니라 맹목이다. 사람의 감각과 경험이 더해져야 진짜 품질이 완성된다. 짧고 강한 문장은 벼락처럼 내리쳤습니다. 본사 임원들도 매장 직원들도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어요. 한수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두 번째, 오늘부터 모든 직원 평가 항목에 고객 존중 지표를 추가한다. 사람을 깎아내리면 점수는 떨어지고 존중하면 점수는 오른다. 점장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네, 회장님. 그 지표를 매뉴얼에 명시하겠습니다. 세 번째, 매달 블라인드 테스트를 실시한다. 수치는 기록하되 반드시 손님의 언어를 함께 기록해라. 숫자만 남지 말고 감각의 기록도 남겨라. 교육, 존중, 감각. 단 세 단어가 매장의 공기를 바꿨어요. 세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앞으로 한 발 내디뎠습니다. 저는 변할 수 있을까요? 한수진이 잠시 침묵 후 말했습니다. 배우면 바뀐다. 바뀌면 우리도 배운다. 세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징벌만이 길은 아니었어요. 배움은 사람을 다시 세우는 길이기도 했습니다. 카페 메뉴판에 적힌 가격표가 보였습니다. 아메리카노 4,500원, 라떼 5,000원, 카푸치노 5,000원. 가격표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 숫자 안에는 노동의 가치, 존중의 태도, 그리고 브랜드의 철학이 들어있어요. 숫자가 아무리 올라가도 그 속에 품격이 빠지면 결국 무너집니다. 품질이사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오늘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숫자만 보았습니다. 숫자는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사람을 먼저 보고 물을 들어라. 오늘부터 이 회사는 그 원칙을 따른다. 직원 공지 게시판에 새로운 매뉴얼 B3.132 붙어 있었습니다. 붉은 글씨가 눈에 띄었어요. 현장 재량 10% 허용, 고객 존중 지표 반영, 월간 블라인드 필수. 하나의 선언은 도미노처럼 퍼져나갔습니다. 먼저 무너지는 건 오만, 다시 세워지는 건 기준이었어요. 본사 공지 메일이 발송되었습니다. 제목은 존중 미준수, 감점 규정 시행이었죠. 지침 위반 시 10점 감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세아는 손님 앞에서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블라인드 테스트에서 손님 패널이 분자의 레시피를 지목했어요. 이건 단맛이 살아있네. 고객 리뷰 게시판의 별점이 2.1에서 4.3으로 치솟았습니다. 폼이 곱고 부드럽습니다라는 리뷰가 올라왔어요. 본사에서 재계약 승인 통보가 왔습니다. 민수가 환호했습니다. 승인이다. 은행 대출 심사가 재개되었고 조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야간 교육 시간에는 분자가 세아의 손을 잡아 피처 각도를 교정해 주었습니다. 물은 살아들을 줄 알아야 해. 새벽 시장 골목에서 세아가 생두 포대를 들어보며 헐떡였습니다. 이게 진짜 무게였군요. 도미노는 무너뜨리기 위해서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회복도 연쇄적으로 번져나갔습니다. 카페홀, 늦은 오후. 손님이 라떼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향이 다르네요. 좀 더 부드럽습니다. 세아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온도를 63도로 낮췄습니다. 물이 얇아서요. 손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어요. 나이 들었다는 이유로 무시했던 손, 시장 냄새라며 폄하했던 시간. 그것이 사실은 진짜 기준이었음을 세아는 이제 손끝으로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한수진이 카페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내 말 아직 기억해. 시장 냄새. 그 냄새로 이 브랜드가 컸어. 그리고 앞으로도 그 냄새를 기억하는 손이 필요해. 세아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배우겠습니다. 끝까지. 배우면 바뀐다. 바뀌면 우리도 배운다. 무너진 건 오만이었고 세워진 건 품격이었습니다. 도미노는 이제 더 이상 파괴의 연쇄가 아니었어요. 존중과 변화의 연쇄. 그것이 오늘의 결과였습니다. 새벽 안개가 옅게 깔린 시장 골목. 분자가 손때 묻은 앞치마를 접어 천가방에 넣었습니다. 뻥튀기 기계가 한번 펑 하고 울렸어요. 시장은 언제나 같은 시간에 깨어났습니다. 앞치마는 세월을 덮어주고 새벽은 늘 손을 일으켜 세웠어요. 한수진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여긴 내 첫 스승이지. 내가 어디에 있든 돌아올 곳은 여기에 있네. 옆에서 시장 상인 현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이제 회장님 아니세요? 본사 35층에서 계셔야지. 떠나지 않았으니 돌아올 수 있는 거야. 카페에서는 세아와 민수가 함께 스팀 피처를 세팅하고 있었습니다. 세아는 온도계를 들고 조심스럽게 눈금을 맞췄어요. 오늘 물은 좀 얇아요. 63도에서 멈추겠습니다. 분자가 옆에서 지켜보다가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사람을 먼저 보고 물을 들어야 해. 수치는 그 다음이지. 회장님, 이 매장은 이제 다시 살아날 겁니다. 본사 35층 회장실, 책상 위에는 반짝이는 명패가 있었어요. 해밀 F&B 회장 한수진. 그 옆에 낡은 앞치마가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앞치마와 명패, 겉으로 보면 어울리지 않는 두 물건. 그러나 둘은 하나의 길이었어요. 한수진이 명패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겉모습은 허물어져도 품격은 남는다. 카페에서 교육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모여 앉아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마지막 말은 간단합니다. 사람은 물처럼 변합니다. 그러나 그 흐름을 귀 기울여 들으면 늘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세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저도 언젠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사람을 먼저 보고 존중하면 된다. 그럼 내 잔에서도 언젠가 품격이 흘러나올 거야. 카페 창밖, 골목 끝에서 노란 스피커로 트로트가 흘러나왔습니다. 시장 풍경과 카페 풍경이 어우러졌어요. 사람은 누구나 앞치마를 두를 때가 있고 명패를 올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둘 다 벗고 나서도 남는 것이에요. 겉모습이 아니라 존중과 품격. 그것이 결국 한 사람의 이름이 됩니다. 한수진이 정면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한 할머니의 놀라운 정체가 밝혀지는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시장에서 시작된 한 잔의 품격이 어떻게 한 사람의 오만을 뒤집어 엎었는지, 그리고 진정한 존중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이야기였습니다. 시장 냄새라는 말로 시작된 모욕이 결국 그 냄새야말로 브랜드의 진정한 뿌리였음을 깨닫게 되는 반전. 빈 명함 한 장이 가져온 극적인 변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교훈이었습니다. 세아는 자신의 오만함을 깨닫고 변화의 길을 걷기 시작했고, 한수진 회장은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앞치마와 명패, 시장과 본사, 낡은 온도계와 최신 매뉴얼. 이 모든 대비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은 결국 한 가지입니다.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나 지위에 있지 않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품격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이든 어떤 일을 하든 모든 사람에게는 저마다의 이야기와 가치가 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되었기를 바라며,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